이 집중 공부는 이제 여러분이 정기 모임에서는 청자가 돼서 주로 법문을 듣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다면 이제 여러분이 공부한 거를 내놓아야 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흔히 쉬운 말로 숙제 검사 받으러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동안의 공부가 어떠한지, 물론 이 공부가 뭐 어떤 성적을 매기는 그런 거는 결코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만약에 성적이라면 자기 스스로 법에 밝아지고 그 법에 밝아짐으로써 자연히 따라오는 그 삶에서의 어떤 해탈, 자유, 이거를 스스로 이제 만끽하는 게 결과라면 결과고 점수라면 점수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저의 역할은 조금 더 여러분이 그 법에 밝아지고 삶에서 삶의 장애에서 벗어나게 도와드릴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저한테 검사 맞는 일도 아니고 제가 점수를 줄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점수를 받는다면 내 삶이 그것의 증거가 될 것이고 내 안목이 그 점수가 될 것이고 그렇거든요. 물론 이제 법에 밝아지면 그런 것도 이제 마음에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뭐 우리가 너무나 이 등수 위주의 삶을 살고 순위 위주의 삶을 살고 단계를 밟아가는 그런 거에 익숙하기 때문에 공부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데, 진짜 이 공부가 힘을 얻고 안목이 밝아졌다 그러면 이 점수 매길 것도 따로 없고 뭐 어디 갈 때도 따로 없고 뭐 따로 뭐 공부라고 할 만한 것이 따로 있지 않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스스로 분명하게 깨닫는 일이거든요. 그게 바로 따로 있지 않음이 바로 장애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에서 벗어난다라는 말과 따로 있지 않다라는 말은 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일 같은데, 따로 있으면 걸려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뭐가 장애물이 있으면 걸리잖아요. 그게 따로 있기 때문에 걸리는 거잖아요. 근데 따로 있지 않으면 장애물이 없는 거겠죠. 걸릴 일이 없겠죠. 그런 이제 공부가 되면은 이 말이 이렇게도 표현될 수 있는 거고 저렇게도 표현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데, 그 귀결점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맞다 틀리다 아니면 나다 뭐 세상이다 뭐 법이다 그게 아니다, 이게 다 지금 이렇게 일어난 분별이고 생각이라는 거를 뚜렷이 스스로가 그 자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렇게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라면 이렇게 눈앞에 뭐 컵이 있고 꽃이 있고 뭐가 있고 뭐 우리가 얼마나 이것저것이 많습니까? 그게 다 걸리는 거잖아요. 스스로가 구속감을 느끼는 정도와 강도만큼 있는 게 많은 거예요. 그게 원래 따로 있는 게 많은 게 아니라 스스로가 따로 있다라고 그 허망한 망상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것이 다 지금 이렇게 이 마음에서 일어난 분별 의식이구나, 다 이 마음에서 일어난 생각이구나,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상이구나 라는 거를 뚜렷이 스스로가 깨닫게 돼요. 그 마음의 눈으로 딱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게 보게 되면 그 순간부터 곧바로 장애가 사라져 버려요. 그게 뭐 시간이 지나서 막 어느 정도 있다가 이렇게 허물어지는 게 아니라 그 순간 있다고 여겼던 것이 이 존재가 아니라 환이구나, 환과 같은 거구나 라는 걸, 그러니까 환이구나, 환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를 잘못하면 이건 있는 게 아니라 환상이야 라고 환상을 정해버리거든요. 근데 잘 보십시오. 환상이라는 걸 있는 게 돼버려요. 그게 그림자와 같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림자와 같다, 허공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잘못 알아들으면 이게 허공과 같은 거구나, 그림자와 같은 거구나, 그렇게 알아버리면 허공과 그림자가 있어 버리잖아요. 그게 지금 말에 떨어진 거고 그게 사로잡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꿈을 꿨다. 근데 이게 꿈인 줄 알면 안 걸리겠죠. 근데 분명 꿈은 꾸는데 꿈인 줄 알면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꿈이야, 꿈이야 하진 않아요. 진짜 꿈인 줄 알면. 근데 이게 진짜 꿈인 줄 모르면 그냥 꿈이야, 꿈이야 하고 있어요. 그냥 뭔가 그거에 대해서 뭔가 마음 쓰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아, 이건 꿈이야. 꿈이었으면 좋겠어. 이런 심정이겠죠. 근데 진짜 이게 꿈인 줄 알면 마음에 없겠죠. 그래서 결국은 귀결점은 마음에 없어지는 것이지 이게 환상이야, 이게 그림자야, 이게 환이야 이렇게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없어지는 거지. 진짜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면 그게 염두에 둘 게 없잖아요. 마음에 둘 일이 없어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꿈과 같다, 허공과 같다, 뭐 그림자와 같다 얘기하는 거지. 뭐 금강경에 그 말이 나왔으니까 뭐 구름과 같고 환상과 같고 뭐 이슬과 같아. 그러니까 이 현실은 이슬이야, 뭐 구름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비유하자면 그렇다. 그 비유의 의미는 뭘까? 그런 게 없다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진실로 그걸 깨치면 마음 쓸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환이야, 꿈이야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환이 아니니까 자꾸 그렇게 보고 싶어서 환이야, 꿈이야 하는 거예요. 진짜 진실로 우리가 깨달은 거와 이해한 거의 차이가 그겁니다. 이해하면은 자꾸 이렇게 되네요. 아, 이거 꿈과 같은 거야. 꿈과 같지 않으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이 그림자와 같은 거야. 그림자가 아니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자기 스스로가 그걸 깨쳐버리면 그냥 그 경험하는 즉시 그게 없는 거예요. 이게 꿈이야, 환상이야 이런 얘기를 안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이게 어떤 이 마음에서의 반응 양태를 보면 이 사람이 깨달은 건지 이해한 건지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깨달으면요 뒤가 없어요. 뒷얘기가 없거든요. 아 이거 꿈과 같아, 꿈처럼 보고 싶어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그게 안 보여. 그냥 보여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없는 거예요. 그게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몸소 이제 진짜 깨달아봐야 경험해 봐야 득하게 되는, 얻게 되는 경계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공부에 대한 순수한 마음이 진짜 중요하다. 그 다음에 스스로에 대해서 되게 정직해야 된다. 이게 변명하지도 말고, 뭐 이게 회피하지도 말고, 퉁치지도 말고, 자꾸 이 말 저 말 하지도 말라. 그거 다 솔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법에 대한 어떤 순수한 마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사는 게 힘들어서 공부를 통해서 뭔가 이 힘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시작했다고 칩시다.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는 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궁하지 않으면 찾지 않아요. 뭔가 삶에서 궁하니까 막 찾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해요. 인정. 저도 인정. 여러분도 인정. 여기에서 뭐 진짜 진리가 궁금해서 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 사람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우리는 어떤 그런 소수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인정하자고요. 그게 편해요. 인정하는 게. 그러니까 스스로를 특별하다고 생각할수록 피곤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그렇게 껴맞추려고 하거든. 현실이 그게 아닌데. 근데 인정을 하면은 그렇게 노력할 필요도 없거든요. 마음의 조작이 쉬워지는 게 공부지 뭐 딴 게 공부겠습니까? 근데 받아들이고 나서 그런데 그렇게 바라는 바가 있으면 이거에 철저하게 통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 제밥에 관심이 많으면 제밥만 보는 거지 그거에 어떤 충실한 의미, 본질은 눈에 보이지도 않겠죠. 근데 진짜 공부가 이게 그러니까 진짜 온전하게 번뇌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러니까 처음에 번뇌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공부를 했는데 이 법에 대해서 완전하게 깨어나지 않으면 그 목표가 궁극적으로 도달되질 않는다니까. 처음에 그 의도한 바가 어느 정도 자기가 살짝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로 번뇌가 쉬워질 수는 있어도 여기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것저것이 있으면 그게 언젠가 뭔가 마음에 걸려있는 요만한 것이 일지라도 요게 탁 드러나서 장애가 되는 순간이 오는데
그거는 대부분 아니야. 반드시 결정적인 순간에 장애가 됩니다. 그거는. 가장 큰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이 큰 장애가 돼요. 그래서 뭐 그냥 평소에 일이 없는 거는 그거는 마음 공부에 들어서면은 그거는 기본인 거고 진짜 큰 일이 있을 때 일이 없느냐 이게 가장 우리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일이 없어서 공부가 된 건지 그 몰라요. 지나봐야 알아. 지나봐야 안다는 거 뭐냐? 큰 일을 겪어봐야 안다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오히려 큰 일이 일어나면 더 일이 없어져요. 그거 더 분명해지거든, 이게. 그래서 공부를 너무 좀 이렇게 안일하게 하지 말자. 특히나 여기까지 와가지고 마음 공부를 하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은 공부를 진짜 철저하게 해내려고 이렇게 그 각오를 하시라. 그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번뇌에서 이제 해탈하는 거고, 그 근본적인 번뇌에서 해탈은 그러니까 번뇌장과 소지장에는 전 동시성이라고 봐요. 동시에 해결되지. 번뇌장 해결되고 소지장 해결되고 저는 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분명히 우리가 뭐 번뇌장에서 해탈하고 소지장에서 해탈한다. 먼저 번뇌장에서 해탈하고 그 다음에 소지장에서 해탈한다 하거든요. 일견 공부의 과정 중에 뭔가 크게 쉬워지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번뇌에서 해탈이 되고 그 다음에 아르마에서의 해탈이 된다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아니 아는 게 있고 아는 게 딱 있으면 뭔가 따로 있는 게 있거든요. 따로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번뇌거든. 그게 장애거든. 그게 무의식적으로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평소에는 안 나타날지 모르지만은 어느 순간 그게 탁 큰 일을 겪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나라는 게 따로 없구나라는 게 여실히 깨달아지는 게 우리가 마음 공부라고 하잖아요. 뭐 아공, 법공 이렇게 얘기하고 인후구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게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내가 죽지 남이 죽습니까?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탁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번뇌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객이 탈락하지 않으면 주객이 탈락하면 나와 세상이 탈락하는 거고 대상이 탈락하는 거고 그렇죠? 법과 법 아님이 탈락하는 건데 그게 탈락하지 않으면 그게 나와 대상 왜냐면 이건 쌍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결정적인 어떤 고비라고 생각하는 내가 죽는다라는 그 현실에 맞닥뜨렸을 때는 100% 장애가 되죠, 그게. 내가 죽는데 내가 죽는 꼴을 아무 일 없이 내가 있는데 그걸 바라봐 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것도 좀 공부를 하다 보면은 뭔가 좀 자기 스스로 이게 어느 소화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런 말을 들어왔고, 공부를 하면서, 이게 번뇌장에서 해탈하고 소지장에서 해탈한다 하는데, 가만히 보면, 아니, 아는 바가 있으면, 그러니까 아는 바가 있다라는 건 대상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르마리가 있다라는 건 아는 대상이 있는데, 그걸 누가 알겠어요? 내가 아는 거거든요? 그렇죠? 주객이 있는데, 그 번뇌에서 그게 본질적으로 해탈했느냐. 물론, 많은 부분에서는 자유로워졌을지 모르지만 아주 큰 것에서는 우리가 구속을 여전히 받고 있는 거고 그게 번뇌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공부를 이왕 시작했으면 제대로 해내셔야 된다. 그게 진짜 내가 사는 게 힘들어서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궁극적으로 결실을 맺는 게 공부가 분명해지는 것이지 뭐 어중간하게 뭐가 남아있으면 그거 제대로 사는 데서 괴로움에서도 벗어나질 못해요. 뭐 일상 자잘한 것들에서는 뭔가 자유로워졌을지 모르지만 정작 사는 주체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게 그 번뇌가 궁극적으로 해결된 게 아니죠. 그래서 제대로 해내시고 철저하게 해내시기를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요.